저기 뭐 그동안에 쭉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내 기억에는 거의 한 2년 된 것 같은데, 그치? 처음부터 한 2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니고 저기 뭐야 녹화해가지고 비디오 틀어주는 그걸 갖다 한 1년 반 정도 했나?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땡겨야 돼, 안쪽으로. 자, 시작합니다. 자, 연풍 선생님의 경열 해설. 오늘은 경열 해설 편이고요. 고럼류,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오전에 열심히 공부했던 고항이 한두 페이지로 끝날 겁니다. 그리고 심유, 그 다음에 격유. 이렇게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럼류입니다. 혈자리는 북신해에서는 제4, 제5 흉추, 극돌기, 간, 바깥쪽으로 1.5촌에서 취한다. 그리고 WHO는 상배부, 제4, 흉추, 극돌기하, 연과 같은 높이로 후 정중앙선 바깥쪽으로 1.5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치입니다. 심류와 거럼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류하고 거럼류는 어떤 그 관계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심장의 펌프 작용은 심류보다는 거럼류가 한다. 심은 혈맥을 주한다는 부분에 크게 관여하는 것은 거럼류이며, 그 다음 혈자리인 심류는 심신 쪽에 관여한다. 심은 심신과 펌프, 혈맥의 두 작용으로 나뉘는데, 심신작용은 심표경에도 반응이 있기는 하나 수소음 심경 쪽에 반응이 크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펌프하는 그 피가 돌아가는 그 기능은 심포경이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심신에 관한 거,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는 심경이 더 많이 한다, 관여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뇌관은 기형팔맥의 팔총혈로서의 특수한 역할을 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수소음 심경, 수소음 심경은 심의 신, 즉 신 쪽을 주한다. 그래서 거럼류, 거럼 심포경은 임상적으로는 펌프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라. 자, 요거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심포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천식의 발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럼류, 심류는 심과 관계가 있다. 만성일 때는 급하면 표를 취하고 완하면 본을 취한다는 표본 관계에서 보면, 급성일 때는 천식의 발작, 특히 실천이 중심인 경우에는 간흉작용, 즉 가슴을 여는 것이 중심이 된다. 이런 경우 북신해는 대개 폐유와 심유를 쓴다. 전에 말한 요시다류의 극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쓰는 일은 거의 없다. 극천하고 폐유하고 심유, 그 다음에 거름류가 이제 천식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급한 거. 이와 같이 폐나 심과 관련되는 혈자리를 쓸 때 폐가 아픈 경우에는 폐유나 풍문의 반응을 처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고, 간울에서 오는 천식, 실천에는 심유가 잘 듣는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됐다. 이와 같이 병인 병리에 따라 표의 치료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장부 경락학설로 보면 폐와심은 흉곽의 위에 있고, 그러니까 그 경막 위죠. 흉곽 위쪽에, 흉곽 위쪽에 있고, 폐와 심은 서로 음양 관계이다. 경락 유주로는 수소음, 심경은 폐에 들어간다. 그 유주에서 그 심경으로 들어가죠. 기직자는 복종, 심계, 각상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영추예요. 폐와 심의 관계는 이런 것이다. 또 서양의학의 해부학에서도 순환기와 호흡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폐와 심의 관계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식, 실천의 발작 하나를 고치는 표치에도 병리에 따라 치열 장소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라. 그러니까 표치를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치열 장소가 달라진다 하는 얘기를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유혈의 좌우차입니다. 연풍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게 좌우차 문제죠, 그죠? 그래서 두 짝이 있는 건데 왼쪽이 나쁘냐 오른쪽이 나쁘냐 이걸 갖다가 항상 반응을 살펴서 반응이 강한 쪽을 갖다가 조절을 해준다. 그런 게 연풍 선생님의 침법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름류는 제4흉추와 제5흉추 사이에서 바깥쪽으로 1.5촌에서 1.5촌에 치열하는데, 이 혈자리는 진단학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왼쪽 거름류와 심류의 반응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오른쪽의 반응이 나타나는가,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거기서 줄을 보면 서양의학적 심장 기능 중 하나인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작용이 동양의학적 심장에는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임상적으로 보아 틀린 얘기다. 만성 전식이나 기관지염 환자의 배부 유혈을 보면 당연히 폐유혈, 풍문혈의 반응이 나타나지만 이들 혈자리보다 심유혈, 거름류혈의 반응이 나타난 때도 적지 않다. 이때 반응이 나타나는 혈자리, 심유, 거름류, 신문도 들어갑니다. 등을 치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 심유라든지 이런 쪽에 아래쪽에 이제 반응이 나타나면은 그쪽을 치료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 질환 환자나 종기가 새고 있는 환자를 진료할 때는 거름류, 심유의 우측에 허의 반응이 있는 경우는 펌프의 작용이 매우 약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이 항상 중요합니다. 오른쪽으로 되면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은 질환을 치료할 때 치료 효과를 파악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허 반응의 좌측으로 옮겨오면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도 된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놈이 왼쪽으로 오면은 이 사람은 병이 낫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단 어디까지나 사진 합참을 꼭 하고 판단을 한다. 또 왼쪽에 반응이 있고 오른쪽은 꽤 나쁘지만 이는 심장의 펌프 작용이 현저하게 저하한 것으로 심기허이고 더 심해지면 양허로 이어진다. 심기허의 문제가 관련되게 되므로 항상 신중을 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기허가 될 때는 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연풍 선생님이 주장하는 거는 잘못하면 사람 죽인다, 그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허일 때는 침을 갖다 정말 조심해서 쓰지를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 대부분 좌우 양지에 번갈아 뜸을, 그러니까 양지에다 뜸을 떠보는 거예요. 우선 양지에 번갈아 뜸을 뜨면 대부분 오른쪽은 별 느낌이 없으나 왼쪽에는 뜨거움을 느낀다. 경우에 따라 중증이 되면, 더욱 중증이 되면 평균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양쪽에 별 차이가 없게 느끼는 때가 있다는 거죠. 중증이 되면 괜찮은가 하고 생각하지만 반박해서 치료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중증이 되고
양쪽의 반응이 똑같이 나타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반복하면 좌우차가 떠올라와 좌우차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계속하면 좌우차가 사라진다. 한 번 굴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굴절하는 것이다. 정말 전통의학에서 말하는 음양의 상과 변이 재미있는 형체를 취하는 일도 있는 것이다. 이게 상이라는 거, 이제 상하고 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상은 변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불변성, 영원함을 의미하고, 변은 그 말 그대로 계속 변하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차가 없으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안전하다고 봐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좌우차가 없다면 일단은 안전하다고 봐도 된다. 단 반드시 신중하게 살핀다. 허리 지동도 살펴야 한다. 이 허리 지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허리 지동은 허리에는 혈자리가 있어요. 혈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허리에 지동은 이게 허리 동기라고도 해서 거기서 그 맥을 얘기합니다. 허리 동기는. 그래서 허리 지동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문 평인 기상론편에 위지대락은 명왈 허리니 관격 낙폐하고 추러 자유하 하여 기동 기동응의 그 다음에 맥종기하라. 그리고 중략하고 유지하는 기동응의 그 다음에 종기설야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내용인데,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유하의 위치를 허리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적가서 말에 있는 여기를 갖다 허리라는 거 합니다. 일명 위의 대락이라 하여 위부의 작용을 포함해서 위기와 관계가 깊다. 또 허리는 위의 대락으로 위에 수곡전기가 나오는 곳이며 경막을 뚫고 폐에 낙하므로 이 수곡전기가 폐의 작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허리지동은 허리에서 종기가 박동하는 것, 이 허리맥이라고도 합니다. 허리맥으로 외현되는 것으로 종기가 위에 수곡전기에 권한한다는 것과 폐의 호흡에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생명력과 관련이 깊다. 허리와 촌맥은 상응하므로 허리맥과 촌구절맥이 같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살펴보면, 특히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은 맥 찍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허리맥을 봅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허리에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덧붙이자면, 이 허리맥이 옷 밖으로 새어 나오면 이 사람은 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 종기가 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앞으로 봉사를 하든 어쨌든 간에 건드려야 될 사람인지 안 건드려야 될 사람을 갖다 잘 변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절대로 사고를 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허리맥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기 관련도 살펴야 하고, 음양차는 어떤지, 기혈의 문제는 어떤지, 그리고 순증과 역정의 문제 등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지난번에 김수환 선생님과 순하고 역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연풍 선생의 다른 책에. 순증이라는 거는 favorable pattern syndrome,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거 다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명확한 예후를 나타내는 유형이나 증후군을 가리키며 예후가 양호한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예후가 양호한 것이 순증이고, 반대로 역정은 unfavorable pattern은
부정적인 예후를 가리키는 유형이나 증후군을 가리키며 예후가 불량한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예후가 좋은 것은 순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순이고, 그 다음에 역정이라는 건 점점 나빠지는 걸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단을 할 때 그걸 갖다 반드시 살펴라. 거기에 따라서 뭐 맥진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술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병이 나아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나빠지고 있는 거냐 하는 걸 갖다가 항상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고럼류, 그 다음에 우심류의 반응이 나타날 때는 아주 위험하다. 심장병이 어느 정도 중하다고 해도 우의 반응이 있다가 자로 옮겨져서 나타나면 괜찮다. 조금 전에 얘기한 거죠. 오른쪽에 있던 것이 왼쪽으로 옮겨가면은 괜찮다. 여기는 이제 그 임상 얘기입니다. 현재 교토에서 오는 심장병 환자가 있는데 심근근색을 수차례 일으켰고 심근의 3분의 2가 죽어 있으며 관상동맥 하나만 이어져 있는 상태이다. 처음에는 우측에 반응이 있었으나 지금은 좌측으로 옮겨갔다. 처음에는 20분 걸쳐 100m를 걷는데도 너무 힘들어 했으나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1시간 15분씩 걸을 수 있게 됐다. 더구나 침구원에서 전철역까지 비탈길을 걸어서 올라가도 괜찮게 됐다고 한다. 맥력이나 설진 상황은 상당히 호전되었으나 아직도 심장이 부어있고 심전도에는 여전히 큰 이상을 보이고 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서양의학에서 그 보는 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양의학에서는 맥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순이냐 아니면 정상이냐 하는 것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나쁘다고 해서 침 치료를 잘 하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정상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의학만 믿는다면 이 환자는 무서워 건드릴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동양의학에서 보면 적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반응이 옮겨간 것으로 무조건 좋은 것이다. 혀의 색도 적절한 색깔이 된다. 더구나 맥력이 생기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맥에 힘이 생기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난 거죠. 웬만해서는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서 치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괜찮다고 확신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함부로 이런 것을 흉내내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신중하게 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고럼류, 심류의 좌우 반응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준다. 그러니까 고럼류하고 심류가 심장하고 무지무지하게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라. 자, 그 다음에 자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럼류, 심류를 함께 얘기하였는데 직전은 하지 않고 폐유와 마찬가지로 횡자 중심으로 한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아침에 얘기했던 그겁니다. 앉아서 치열을 합니다. 지난번에 맨 처음에 얘기를 했죠. 고전에 의하면 이걸 갖다가 요렇게 하고 한 상태에서,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 상태에서 이 개갑을 해서,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견갑골을 편 상태에서 치열을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러니까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러고 조금 전에 식사하면서도 이제 다시 토론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요 순서대로 얘기를 해줄게. 우선 그런 자세를 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양쪽 제2선이죠. 그죠? 제2행이죠. 유혈이 제2행이고, 그 다음에 제1행이 있잖아요. 제1행이 있고, 그 다음에 유혈이 있고, 그 다음에 제3행이 있죠. 근데 제2행을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쭉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고럼류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집어가지고, 요렇게 집어서, 뭡니까? 그죠? 여기에 이렇게 침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죠? 폐가 있기 때문에, 내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격유 이상은 될 수 있으면은 횡자를 하더라도 이 살을 이렇게 집어서 침을 한다. 예, 이거예요. 그죠? 횡자를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위에, 예, 조금 위에서 이렇게 찌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침이 된 상태입니다. 뭐가요? 아, 뭐,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뭐야, 그, 그 앵글이 조금 카메라 앵글이 좀 달라가지고, 잘하셨어요. 자, 내 나이 30 이전에는 관울의 경우 자아심류에 횡자를 자주 했다. 이 관울이요. 관울. 자아심류에 횡자를 자주 했다. 그러나 이곳은 혈자리의 반응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관울의 환자가 도중에 힘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이 들다는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치료해야 한다. 특히 과민한 사람은 심하게 반응하니 유침 시간을 고려하거나, 그러니까 유침 시간을 짧게 하거나 침 종류를 고대침, 그러니까 찌르지 않는 고대침, 터치하는 침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신문을 자침하는 등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전부터 얘기했듯이 심기보다는 심혈이 심신에 관여한다. 심기보다는 심혈이 심신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정신에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혈이. 그죠? 따라서 많은 정신질환의 발생에는 관울과 혈허가 겹치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심혈은 어느 정도 보하고 관울을 사하면 환각이나 망상 같은 환상을 없앨 수 있다. 따라서 한방을 쓴다면 시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정신병에 많이 써요. 정신병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감맥 대조탕. 요거 요새 만들어가지고 차로 들고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냐면 시호와 황금의 임의를 주약으로 하는 처방을 갖다가 시호제라고 한답니다. 예. 그래 뭐 소시호, 대시호, 그다음에 시호 계지, 그다음에 시호 계지 건강탕, 그다음에 시호 가령 연골 모려탕, 예, 연골 모려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저기 뭐지? 그 심신병에 처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감맥 대조탕은 심플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할게요. 감초하고요. 그 다음에 밀하고, 그 다음에 대추하고, 거기에 물을 넣어가지고 이걸 끓여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자, 여기 볼게요. 여성이나 소아의 정신불안, 신경쇠약으로 신비양어인 간울자에 주로 처방한다. 현대적응증은 불면증, 야제죠, 이거. 야제증, 밤에 우는 거, 그 다음에 야경, 그 다음에 전간, 울병, 소아 자폐증, 등교구부, 인후두 이상감증, 그 다음 매해기라고 얘기하는 히스테리 등인데요. 이게 일본의 뭐라 그러나, 책에, 그러니까 논문을 보면은 주로 소아에 많이 처방들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은 양이들이 한방 처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약을 갖다가 전부 이렇게 가립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뭐, 스무라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굴지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해줘가지고 그걸 갖다 먹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먹었더니
애가 많이 안정이 됐다. 과잉행동장애가 있었는데 고쳐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개인이 가서 있어요? 아니, 그렇죠. 아니,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스무라 같은 데 찾아오시면 국내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쓰셔도 되고, 이거는 쉬우니까, 지난번에 이거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김영수 선생이 잘 알고 있는 거기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이걸 사서 지금 요새,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한 40분 정도 끓여서, 그러니까, 커피 대신에 마시고 있습니다. 예. 달달하고요. 맛있어요. 아주 달아요. 아주 달아요. 예. 감초 있고 대조 있기 때문에, 예. 그래 굉장히 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소맥도 좀 달아요. 달고 찬 성분질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밀. 보리, 대맥이 아닙니다. 밀입니다, 밀. 예. 소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침에 얘기했던 고항입니다. 고항. 북신의 자리는 제4추 극돌기 바깥쪽으로 3촌에서 취한다. 상배부 제4흉추 극돌기 하형과 같은 높이고, 그 다음에 후정중선 바깥쪽으로 3촌이다. 거름류 바깥쪽이 있죠. 거름류 바깥쪽에 있습니다. 고항이 있다. 그 위치는 거걸류나 거름류와 같은 요주의 혈자리 바깥쪽에 연장선상에 있다. 조금 침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혈자리 바깥쪽에 있다. 병입 고항이라는 말이 나오는 혈자리로 매우 미묘한 자리이다. 고항으로 병이 들어오죠. 그죠? 고항으로 병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승이야마 진전류에는 고항과 대거가 연락한다고 설하고 있다. 부친이셨던 13대 와풍 선생은 우고항에 반응이 있으면 대거의 아래에서 위로 우고항 방향으로 향하여 행자 내지는 사자를 했다. 이렇게 하여 고항 혈자리의 반응을 없앤다고 할까? 경계를 없앤다고 할까 하는 것을 했다고 기억한다. 이는 재미있는 것으로 표리이고 상하의 관계이다. 공간적 발상도 있고 유혈의 움직임도 잘 살피면 여러 가지 발견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대거가 여기잖아요. 배잖아요. 배에서 그러니까 뒤로 아마 이렇게 찌르는 것 같아요. 그쪽 방향으로 침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고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고항은 아마 이걸로 끝나는 걸로 얘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 뜸 뜨고 있으니까 잊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거. 병이 고항으로 들어온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류입니다. 심류. 북신의 제5, 제6 흉추 극돌기 간 바깥쪽으로 1촌 5분에서 취한다. 상배부 제5 흉추 극돌기 하연과 같은 높이고 우정중선 바깥쪽으로 1촌 5분이다. 주치입니다. 심류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간혈허와 심혈어에 의한 녹내장. 여기 녹내장이 나오면 갑자기 심류에, 그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녹내장이나 이로 인한 안압의 극단적인 상승 등의 놀랄만한 효과를 낸다. 혀끝이 자주 흐는 것은 대부분 심의 음혈 부족으로 발생한다. 또는 심화항성으로 심해화가 성화해져서 혀끝 부위가 흐르기 쉬운 것이다. 혀가 흐는 것에 대한 주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필요하면 혀끝이 헐어 따끔따끔하다. 이는 기가 상초로 상충하는 것과 심에 열이 모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긴장하면 혀가 굳어져 말이 어눌한 것도 심신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긴장이라는 건 뭡니까? 심이잖아요, 그죠? 심신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혀로 와가지고 말을 갖다가 어눌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러니까 동양의학적인 설명이죠. 이것은 허에서 발생하는 것과 완전 실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좌우 어느 쪽에든 심유에 실열이 있으면 실측이나 열감이 있는 쪽에 가벼운 사법을 쓴다. 혈어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혈어 잘 듣는 만큼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허에 대해서는 조심하라는 걸 갖다 계속 강조해 둡니다. 자, 간울비입니다. 내가 친구사 2년차였던 시절 한 환자가 고질적인 전신 류마티스가 치료되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고쳐졌다고 하기에 어떻게 나았는지 물어보자 어느 신을 믿었더니 주셨다고 했다. 당신은 체표간탈이라고 해도 대부 유혈만 열심히 살피던 시절이지만 역시 심유에도 반응이 나타나 있었다. 이에서 힌트를 얻어 창안해낸 것이 지금의 말하는 간울비의 자심유에 허를 쓰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이 신을 믿는 거는 뭡니까? 정신적으로, 심신적으로, 그러니까 그 많은 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심유에 아직도 뭐가 남아있더라. 심유에 반응이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를 치료했다. 그래서 일종의 완쾌된 거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신을 믿어서 고쳐줬다 하는 걸 이것도 황당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신을 믿어서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무지무지하게 편해진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은 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근데 너무 편향되지 않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그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을 한자로 응? 귀신 신자 네. 사실 어려요. 네. 저는 또 신장 신자 아니 신. 우회를 말하. 야, 그게 아니고요. 네,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이거 사이비 종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 경우 우에 허가 나타나는 일은 없다. 오른쪽에 허가 나타나는 일은 없다. 반드시 좌이다. 네? 이것도 이거는 그동안에 쭉 해온 임상에 의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심유와 거름류의 오른쪽에 반응이 나타나면 위험하다. 이는 이미 몇 번 말한 바 있다. 대부분 좌심류에 허반응이 나타난다. 이것을 횡자하면 간울비가 낫는다. 자, 간울비를 낫게 하시려면 이걸 하십시오. 그 다음에 비병은 소문 비병 논편의 기술대로 풍한 습사가 중심이 되어 침입한다. 그러나 다키모토라는 다키모토 같다라는 사람의 잡병 광요에 다른 한 종류가 있는데 유금에 의한 음식에 의한 것이나 외감이나 내상 없이 정지가 억울되어 비병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정지가 억울되어서 비병이 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여럿 고쳐 기묘한 효험을 얻었으나 이곳에는 쓰지 않는다. 그 내용이 한자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비병 중에는 정지에 의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는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에 의한 비병이 있을 거다는 얘기죠. 이곳 원문에 무외감 육무내상은 무외감 육음내상 정지 인정지 억울이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간울에서 비병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를 간울비라 한다. 이 경우 자심류가 잘 듣는다. 그러니까 자심류. 나는 23년에 나는 23년에 이렇게 해왔고 지금도 통용된다. 심류는 심과 폐가 관련되어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흉자극, 즉 가슴을 열어줘서 실천이나 천식 발작에 매우 잘 듣는다. 위경의 불용, 승만, 양문에서 말했듯이 최근에는 심류도 만성기관지 염이나 기관지 확장증에 쓴다. 요거는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가 앞으로 몇 년이라는 말을 들은 기관지 확장증 환자가 있었는데 상태가 안 좋은 겨울마다 따뜻한 오키나와에 가 있었지만 침으로 좋아져 올해부터는 안 간다. 기관지 확장증으로 호흡이 안 되었던 것이 위경과 비경의 어떤 부분을 잘 쓰면 좋아지고 맥락이 난다. 만성기관지 확장증은 폐기허, 폐신기허의 패턴이 많은데 이 경우 호흡곤란이 발생해도 관흉 따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지금 허저. 그러니까 관흉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죽어버린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확장증은 숨을 못 쉬는 거죠, 숨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관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실천과 하천은 다른 것이다. 실천과 하천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심장이 본격적인 발작을 일으킨 경우에는 오른쪽에 허가 나타난다. 왼쪽에 허가 나타나면 안전해도 우측에 나타나면 주의해야 한다. 이거 심장 발작의 경우도 그렇다는 거죠. 심류, 그럼류의 반응이 오른쪽에 나타나고 허리지동이 격하다. 그 다음에 황색증, 청색증, 시아노제라고 그러는데 시아노제. 근데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증상인데 심한 폐기능 저하, 즉 산소 부족으로 입술 등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입술도 파랗게 되고 살도 파랗게 되는 그런 병이 그러니까 생기는 모양이에요. 을 일으킨 것으로 건드리면 안 된다.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구급차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일은 없지만 어쨌든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자, 응용입니다. 뇌질환. 지금 심류를 하여 기억이 났는데 전간 발작을 일으킨 18세 소년을 치료한 적이 있다. 서양의학에서 매우 이상하다고 여겨 MRI를 찍어보니 뇌간의 종양이 발견됐으나 수술을 하려 해도 위험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뇌간이니까 여기 고래 여기 뇌하고 뇌 사이 뇌간이잖아요. 거기 있으니까 수술을 못 하니까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나는 심류를 계속 치료했다. 위유도 썼지만 대부분 심류를 썼다. 그렇게 하자마자 전간 발작은 점점 사라졌고 2년 반이 지난 지금 21살이 됐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고전에는 언급이 없으나, 그러니까 전간 발작은 거의 사라진 모양이에요. 이 당시. 고전에는 언급이 없으나 임상적으로 수소음경은 목계에서 수해로 이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수해의 병은 수소음경과 밀접하게 관계하기 때문에 전간이나 뇌 종양이 있는 아동은 수소음경으로 고치고 있다. 심유혈, 신문혈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심이 뇌수와 관계 있고 그러니까 뇌하고도 관계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분은 그 어린애 뇌종양을 뇌종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뇌종양에 의한 전간을 어느 정도 고쳤다. 근데 이제 동양의학적으로는 고쳤는데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최근에 MRI를 찍었는데 그 종양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암이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형태나 크기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MRI가 분명한 증거가 있으므로 기회가 있으면 발표하려 한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은 젊은 사람일수록 빨리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그게 분열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유지됐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MRI에 변화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유지가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갖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저게 안에 뇌종양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좀 못돼 있어서 수술을 바로 했고 하나는 지금 얘기했듯이 깊이 있어서 수술이 안 된 거예요. 그게 한 5, 6년 이상 지나고 나니까 수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 6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해요. 의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다음에 가니까 이제 수술할 수 있다 이거야. 똑같은 의사가 5년 전에 못한다 했던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제거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멀쩡해져요. 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살지도 모르지만 의외로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은 실은 아주 고치기 쉽다. 다만 생명에 관한 문제이므로 까딱 잘못하면 매우 위험하니 잘 살피고 아까 얘기한 순증, 역증, 그 다음에 위기 등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순증이라는 건 병이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위기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근본, 그러니까 종기가, 그러니까 위기이기 때문에 이 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갖다 가장 체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을 알 수 있는 경우는 꼭 했으면 한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가지고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꼭 이걸 갖다 이 치료를 해봤으면 좋겠다. 알지 못하면서 하면 위험하다. 실제로는 침구 치료에 있어서 오장육부에 다양한 장부병이 있지만 왠지 잘 알 수 없으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심장이나 뇌질환은 잘 들으면 오히려 뛰어난 적응을 보인다. 쉽게 얘기해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심장병하고 그 다음에 뇌질환은 그 침뜸으로 잘 고쳐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외로 지금까지 봤을 때 서양에서 의학에서 터무니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의 경험은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내가 말한 것을 실천하라. 같은 방법으로 시험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객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뭐 거의 그러니까 30년, 40년 가량 해온 것에서 지금 이런 결론을 얻은 거니까 그걸 갖다 여러분들도 해보고 그게 이제 전혀 문제가 없고 아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자기한테 알려주면 그게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죠? 그 치법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꽤 많은 뇌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알츠하이머나 내가 완전히 위축된 것은 백해 일침으로 치료되기도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치매는 신비양어나 어혈이나 신정 부족 이 셋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또 양명위부에 열이 고인 경우도 있으나 이는 특수하다. 대개 이 세 가지가 중심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라도 이런 관점에서 치료하면 좋아진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개에다 침 하나 넣으면 낫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배경이 좀 그거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회 뜸 뜨는 것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방 측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뜰 때 많다.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데 서양에서 MRI를 보면 형태가 전혀 변하지 않고 위축된 상태인 채로 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 서양의학, 동양의학을 초월하여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의학이 출현한다면
동양의학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정말 짐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동양의학이 매우 깊은 생명에 매우 깊이 생명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있다는 생각을 들칠 수 없다. 심이라는 것은 소위 심신과 심포라는 혈액순환을 심이라는 것은 소위 심신, 그죠? 심신이라는 거하고 심포라는 혈액순환을 포함한다. 따라서 서양의학의 뇌질환이라는 것도 이에 속한다. 뇌종양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약 4년 전부터 도쿄 사는 A씨는 모 대학의 자연요법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왔으나 뇌종양 수술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나를 소개받아 왔다. 지금은 MRI에서도 되었고 가끔 피곤한 때는 정관 발작을 일으키지만 대체로 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심신이나 심포와 관련되어 심유도 효과가 올라간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뇌와 심유가 관계가 있다, 심이 관계가 있다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청열해독과 청열양혈입니다. 앞에서 청열해독침은 일반적으로 기분의 열을 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열이 깊으면 혈열망행이 일어나 장부에서 출혈한다. 이를 청열양혈하면 양혈분으로 들어간 열을 잡는 것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간장이 상하여 간경변을 일으켜 식도정맥류가 생긴 환자라도 치료를 잘하면 MRI 영상에서 출혈뿐만 아니라 식도정맥류도 사라져 있었다. 이것도 역시 열이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열 해독은 앞서 말한 방법이다. 심유, 신도, 고름류, 고걸류, 격유를 쓴다. 거듭 강조하는데 여기는 위험한 자리니 조심해야 한다. 이 자리로 청열, 양혈, 그 다음에 지혈이 가능한 것 같다. 심주영혈이라는 장부 학설이 임상에서 살아나는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